볼륨이 음악이 너무 시끄럽다 에미야 하면은 여기서 볼륨을 좀 줄이시고 에미야 뉴스 듣자 하시면 말씀하지 마시고 에미 짜증나니까 채널을 직접 바꾸세요 시어머니. 마침 인디아나 존스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런 거 좋아해요. 네. 24만 8천하고 둘 다 팔렸어요? 제네시스 34만 그거 팔렸습니다. 지금 저희 촬영하고 있어. 야, 야, 나 지금 이따 늦게 작업 중이야. 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JMTV 카우스트 허준혁입니다. 이번에 가져온 차량은 제네시스 BH330 모던 트림이고요. 전기형 많이 보셨죠?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 헤드램프가 갈라지는 후기형 2013년식이고요. 88,900km에 등록돼 있는 차량입니다. 일단 도장 상태가 아주 훌륭해요. 전면부 보시면 너무 깨끗하죠? 엠블럼도 이런 크롬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좀 미스가 있긴 있어요. 교환 부위가 있는데요. 라디에이터 서포트하고 조수석 휀더 이 두 가지 교환 있으니까 그 점 유의하시고 성능 점검 기록표 꼭 한번 보시고 나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2년 전 2011년까지는 이 디자인과 좀 다르죠. 근데 2012년부터는 약간 좀 바뀌었어요. 이렇게 갈리고 테일 램프도 디자인이 좀 달라요. 요거 선호하시는 분들 상당히 있더라고요. 제네시스 프라다 그 버전으로 나온 거 그거랑 똑같은 디자인이라 그런지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또 다행스럽게도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스톤칩이 전혀 없어요. 네, 돌빵이 전혀 없고 진짜 깨끗합니다. 엠블럼 그리고 여기 그릴에 이 크롬들 막 벗겨진 거 있잖아요. 그거 되게 꼴보기 싫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너무 깨끗해요. 카메라로 뭐 이렇게 좀 바짝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크롬이 진짜 살아있어요. 여기가 반짝반짝한 게 되게 세차 느낌이에요. 이 그릴이 상당히 제네시스 상징이잖아요. 아래도 여기도 크롬이 반짝반짝해요. 요 크롬도 여기 보면은 다들 막 이게 회색에 가까울 정도로 여기 이 크롬하고 요 몰딩 부분도 반짝반짝합니다. 그리고 전면 헤드램프 그 백화현상 전혀 없고요. 그대로 깨끗하고요. 그리고 요 주간 주행 등이 이 가로로 갈라지면서 요게 상당히 요 디자인 성공적이었다고 디자인 칭찬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바디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반짝반짝한데 여기서 반짝반짝한 게 이어져 가지고 이게 휀다 보닛 옆에 문짝, A필러 뭐 다 만져봐도 부드러워요. 제네시스 보통 다들 좀 매끈매끈한 정도는 찾긴 힘들거든요. 이렇게 상태는 좋아도 고체 왁스 좀 해가지고 이거 좀 부들부들하게 해야겠다 싶은데 이 차는 부드러워요. 이런 차 만나기 솔직히 힘들어요. 그리고 주행도 10만 킬로가 안 돼 있어요. 연식도 2013년식이에요. 메리트 있습니다. 왜냐면은 요거 다음부터 이제 DH로 넘어가기 때문에 가격 갭이 좀 확연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요 제네시스 BH 중에 좀 상당히 좀 컨디션을 봤을 때 키로수 좀 짧은 거 찾으시고 10만 킬로 미만에 게다가 연식도 조금 짧은 축으로 좀 찾으신다면은 이 차 과감하게 추천해 드릴 거고요. 엔진룸하고 하부는 최메카닉과 함께 샅샅이 파헤칠 겁니다. 그럼 운전석 같이 한번 보실게요. JMTV 차 같은 경우는 약간 제네시스를 타시는 분들 중에는 시트 포지션이 약간 좀 불편하더라 라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좀 덜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시트 포지션을 좀 잘 디테일하게 좀 맞추셔야 되는데 전동 시트로 좀 앞으로 당기고요. 왜냐면은 요게 좀 앞쪽이 이게 좀 솟아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조금 키가 작으신 분들한테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키가 작으신 저 같은 분들. 그래서 요거를 좀 잘 맞추고 그 다음에 핸들 포지션을 약간만 잘 맞추면
그래도 잘 만든 차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뭐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살짝 좀 눕혀서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그래도 뭐 편안한 착좌감은 상당히 편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좀 겨냥한 나이대가 40, 50대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젊은 층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게 안정감과 부드러움, 정숙성, 이런 보수적인 어른들의 성향을 좀 맞춘 차다 보니까 여성분들, 나이가 좀 있으신, 상대적으로 이 기계 조작이 약간은 조금 미숙하신 여성분들에게도 상당히 편안한 차량인 걸로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후방 카메라도 잘 돼 있고 뭐 센서도 잘 돼 있기 때문에 특히나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차체가 큰 거에 비해서 운전하기가 상당히 좀 편안하더라. 여사님들도 상당히 선호하는 차량입니다. 남성분들도 지금도 제네시스 올려놓으면 바로 예약 걸리고 바로 팔려요. 그 이유가 뭐 잘 만들기도 잘 만들었는데 상당히 조용하고 이렇게 근사한 세단이라는 거. 하지만 단점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운전에 대한 재미는 좀 떨어집니다. 물론 후륜기구동 기반이긴 하지만 서스펜션이 단단해가지고 뭐 그렇지도 않고 약간 좀 편안함 위주, 편안한 세단, 고급 세단을 지향하기 때문에 BMW나 뭐 그런 차들과는 좀 거리감을 좀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포티함은 좀 없다는 거. 물론 여기 보면은 스포츠 버튼이 있어서 요걸 누르시고 운전을 하게 되면 약간의 RPM을 높여주고 하체 세팅 값을 약간 바꾸게 되겠지만 그걸로는 진짜 운전에 대한 재미를 찾으시는 분들은 그거는 못 맞춰요. 그러니까 이 차는 누굴 위한 차다? 연배가 좀 있으신 형님들, 그리고 좀 있어 보이는 가오 따지시는 형님들, 그리고 옵션도 충분합니다. 뭐 선루프부터 따라서 들어갈게요. 선루프부터 이렇게 하얀색으로 처리된 무드등, 그리고 ECM 룸미러인데 하이패스 기능 달려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덜어줘요. 위에는 이렇게 가죽형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돼 있고 여기는 또 이렇게 크롬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뭐 플라스틱 그리고 이제 우드 그레인 들어가 있어요. 전작이 상당히 조금 요 디자인을 가져가는데 요런 마감재들이 조금 좀 아쉽다. 가격에 비해서 그래도 고급 세단인데 대형 세단이 좀 아쉽다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보수적인 이런 어른분들에게는 이게 참 안정감 있고 참 근사하다 이렇게 느끼셔서 실내도 상당히 좀 이렇게 가로로 쭉 뻗은, 가운데서 끊겨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가로로 양쪽으로 쭉 뻗은 거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차가 되게 넓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보면 센터페 시야가 이렇게 가로로 대시보드가 쭉, 그리고 이것도 볼륨감 있게 앞으로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좀 맹숭맹숭하게 이렇게 뻗었더라면 조금 좀 보기 싫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볼륨감을 주고 꺾어 들어가면서 입체감이 상당히 근사합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수납 공간, 여기도 마찬가지로 잿더리와 시가잭을 흡연을 안 하시는 분이면은 요걸 활용해서 뭐 충전 포트로 이용하실 수도 있겠고요. 뭐 차체 자세 제어 장치라든가 파킹 브레이크는 풋브레이크식이에요. 뭐 전자식이 아직 도입되기 좀 전이었던 걸로 좀 판단이 돼요. 아니면은 뭐 그냥 이게 방식이 편해서 요걸 썼겠죠. 사이드 브레이크는 요 풋브레이크 방식을 지향하고 있고 빗물 감지 와이퍼는 아니에요. 빗물 감지 와이퍼는 아니에요. 왜냐면 인터벌이 수동으로만 하게 돼 있고요. 오토가 없어요. 그리고 뭐 볼륨 조절하고 여기에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있는데 옛날 방식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그러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속도를 한 2단계 정도 속도, 그러니까 시속 2km씩 더하고 2km씩 줄이는 그런 일반적인 크루즈 컨트롤에 여기는 뭐 중앙에는 디스플레이가 자리하고 있고 현위치를 여기서 이제 그 방식이죠. 터치 방식으로 하는 내비게이션이 장착된 블루투스 이런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고 공조장치, 그리고 뭐 CD, 블루투스 들어가 있죠. 뭐 CD 눌러도 CD는 나오지 않네요. 빼놓으셨나 보네요.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앞좌석, 조수석,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키는 차를 깨끗이 관리하는 분들은 키도 깨끗하다는 거를, 근데 제네시스 키가 지금은 많이 달라졌는데 이 당시만 해도 이거 그랜저 키거든요. TG 그랜저 키인데 키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고급화 시켰더라면 좋았을 걸. 요거 그냥 좀 요런 것들이 좀 아쉬워요. 왜냐면 그랜저보다 가격 차이가 높은 대형 세단인데 핸들 열선이, 스티어링 휠 열선이 없습니다. 그 옵션은 빠져있는 트림이에요. 모던 트림이기 때문에. 후륜 구동 기반의 이 전의 모델 같은 경우는 아이신 6단 후륜형 미션이 들어갔는데 이 모델부터는 현대 파워텍에서 개발한 후륜형 자동 8단 미션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변속 충격도 전혀 없고 상당히 좋다고 오토뷰 김기태 기자님께서 좋은 평가를 내려주시긴 했어요. 현대 파워텍 8단 미션에 있어서는. 근데 뭐 어떤 내구성이나 이런 거 있어서는 약간의 뭐 차이성은 있는데
뭐 그렇고요. 엔진 같은 경우도 GDI 3.3 엔진이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이 전작과 비교를 하시고, 뭐 썬루프도 있고, 그리고 컨디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깨끗합니다. 외관도 그랬지만 실내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이 상향 최고급으로 고급형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JBL이 들어가는데, 이 스피커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스피커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트림이 낮다 보니까 그런 건 어쩔 수 없음을 알려드리고, 전동 시트에 요추 보호, 여기 요추 받침도 들어가 있어서 허리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편안하게 운전하실 수 있겠고요. 메모리 시트 기능이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메모리 시트 기능은 없고요. 시동은 바로 걸리는 거 보니까 어떤 기기적 결함, 뭐 셀레모터가 좀 노후됐다거나 아니면 배터리가 마테야 같다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시동도 부드럽게 제대로 걸려요. 내비게이션도 잘 되죠. 네, 내비게이션도 잘 되고요. DMB나 뭐 이런 것들도 잘 될 걸로, 그리고 MP3 기능도 있네요. 계기판을 비춰주시면 88,948km 기록이 돼 있고요. 계기판에는 260km까지 시속이 찍혀 있는데 실제로 몇 킬로까지 나갈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브레이크 유격도 뭐 문제 없고요. 일반적이고요. 악셀 한번 밟아볼게요. 해당 차종 3300cc 자연흡기 엔진인데 이런 거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요즘에는 다운사이징이 되고 터보를 얹어서 출력을 높이는데 운전하는 맛이 다르거든요. 이 힘이 남아 돈다, 어디든 치고 올라가고 누군가를 추월해야 할 때 비로소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서 딱 추월할 때 이제 악셀을, 기어비를 딱 낮추면서 팍 치고 나갈 때 그런 것들, 그런 맛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제네시스는 그런 운전에 있어서도 상당히 정숙하고 안전하다, 이런 방음이 상당히 잘 돼 있는 차라 인기가 많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뒷자리 한번 보시죠. JMTV. 일단 실내 넓은 거는 뭐 제네시스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천장 깨끗한 거, 그리고 바닥 깨끗한 거. 근데 사실 이 차는 5인승으로 타시기 어려우십니다. 왜냐면 센터 터널이 여기 지금 올라와 있어가지고 좀 불편해요. 그래서 4인용으로 좀 적합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 뭐 뒷좌석 암레스트 쪽에 보시면은 여기 콘솔 공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에는 뒷좌석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모두 열선 시트가 가능해요. 그리고 뒷좌석에서 음향 장치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여기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이, 음악이 너무 시끄럽다 에미야 하면은 여기서 볼륨을 좀 줄이시고, 에미야 뉴스 듣자 하시면 말씀하지 마시고, 에미 짜증나니까 채널을 직접 바꾸세요. 시어머니, 예, 짜증나게 자꾸 그러지 마시고. 추석도 앞당겨가지고 지금 음식도 많이 해야 되는데 운전까지 해야 되고 이러니까. 뒷좌석도 상당히 편안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쿠션 자체가 그냥 판판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오목하게 몸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쇼파 같아요. 그래서 딱 앉아있으면 잠이 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다리가 자연스럽게 좀 벌려져요. 쩍벌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뭐야, 쇼파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시트 자체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고급 세단답게 확실히 뒷좌석에 배려를 많이 했고 신경을 많이 썼구나. 뭐 컵홀더 같은 경우는 여기가, 해당 차종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컵홀더가 여기 있지요. 예,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컵홀더, 이제 커피를 놓고 여기서 이제 마셔가면서 뒷좌석에서 편안함을 만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B필러에 에어벤트도 이렇게 달려 있고요. 실내도 실내거니와 일단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이 차 역시 바로 올리는 순간 예약이 바로 찰 것 같아요. 정우모터스는 다른 거 물론 차종 많이 하지만 제네시스만큼은 정우모터스에서 사세요. 왜냐면 아마도 중고차 업계에 있어서 제네시스 BH만큼은 저희가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고 참 좋은 제네시스들만 내보내고 있고요. 실제로 제네시스를 판매했는데 불만사항이 있다거나 이게 사갔는데 좀 요거 막 시트 요게 좀 이랬어요 이러면은 또 사후 관리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이것이 또 정우모터스에 자랑할 수 있는 애프터 서비스, 완벽하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바로 예약 주시면은 만나보실 수 있는 차종입니다. 그러면은 트렁크 한번 확인해 볼게요. JMTV. 제네시스가 저희가 워낙 영상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제네시스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네시스 기왕이면 뭐 차번호 3907 제네시스 있어요? 라고 여쭤보신다면은 저희가 응대가 훨씬 더 용이하고 빠를 것 같습니다. 3907 제네시스 앞에까지 외우셔서 509 3907 제네시스 아직 안 팔렸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우리 매니저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왜 그 예약이 걸렸다고 들었다, 근데 예약 취소했는데 왜 연락을 안 주냐? 그거는 부득이하게 그 매니저가 할 일이 진짜 많아가지고 바빠가지고, 네. 차 판매하다가 촬영하고 촬영 끝나면 실시간 돌리고 잠도 하루에 몇 시간 못 잔다고 하니까 그런 거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최대한 그런 거는 조치를 해서 뭐 인력을 늘리던 뭘 하든 하겠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는 수동입니다. 네, 전동 트렁크 아니고요. VI 프라임 팩, VIP 팩, 프라임 VIP 팩, VIP 프라임 팩이었니? 프라임 팩 VIP였니? VIP 프라임 팩, VIP 로얄 VIP 프라임 팩 맞아.
거기 정도 가야 이 전동 트렁크가 있는데, 일단 뭐 트렁크 넓은 거는 잘 아실 거고요. 전동 같은 경우는 뭐 필요 없으신 경우도 있으니까 뭐 사이즈로 보시고, 워낙 트렁크 공간이 여유 있고 뭐 깨끗하네요. 예.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도 뭐 하자 전혀 없습니다. 그대로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차의 중요한 포인트는 테일 램프. 전작은 하얀 부분이 요 위에 있었는데 요걸 바꿔놨죠. 그래서 밤에 보면은 요 테일 램프의 LED가 마치 고양이 눈 같아요. 그래서 아주 디자인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도장 상태 너무 좋고, 뒷부분도 크롬이 이렇게 살아있죠. 엠블럼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엠블럼하고 휠, 그리고 이 크롬, 이 세 박자가 딱 깨끗하면은 이 차 관리한 차다. 이 차는 관리된 차입니다. 뒤에도 엠블럼이 살아있어요. JMTV. 그럼 제네시스 BH330 지금부터 엔진룸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네. 일단 파워오일부터 보겠습니다. 그럼. 예. 그냥 가까운 데부터 이렇게. 이게 유압식하고 요즘에는 전자식으로 많이 바뀌잖아요. 네. 이제 유압식하고 전자식하고 이제 운전하는데 차이를 좀 느낄 수 있지 않나요? 전자식은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시승기 같은 거 보면 유압식 핸들은 노면의 그런 느낌까지 전달을 받는다. 이렇게 막 흔들리고. 근데 전자식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다는. 근데 일단 파워오일 좀 보충해야 돼요. 파워오일은 보충을 해야 된다. 네, 세련돼 있는지 일단 보긴 할 건데. 예, 많이 양이 부족한가요? 근데 전자식이. 네.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사실은. 장단점이 있는데, 전자식이 그 사실은 바뀐 이유 중에 하나가 저거죠. 배기가스 때문에. 배기가스 줄이려고. 전자식으로 이것도 상관 있나요, 유압이? 이거 돌리려면 파워 펌프가 있는데 걔가 동력을 벨트에 걸려서 동력 손실이 일어나니까 그 동력 손실이 전자식이 안 일어나니까 배기가스도 좀 이득이 있고, 연비나 이런 거 출력면에서 출력도 그게 또 네. 연관이 있구나. 네, 얘는 파워 펌프 때문에 출력 저하, 뭐 동력 손실, 뭐 연비 좀 딸리거나 뭐 배기가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전자식 쓰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그러면 비중 한번 그냥 가져온 김에 써먹을까요? 그럴까요? 색깔은 뭐 흔히 볼 수 있는 녹색이죠. 예. 녹색인데 얘네는 최고급형 이렇게 따로 있어서, 같은 녹색이어도 네, 따로 있어서 좀 맑아요. 얘는 저기 러시아 가서 탄대요. 영하 50도. 영하 50도? 영하 50도까지밖에 없어요, 이게 비중계가. 완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완전 시베리아 가도 우리나라에서 올 일이 없다는 거죠. 시베리아를 가도 괜찮은 수준? 네. 빨간 거 맞아요. 파워를 저거 들어가는 거 따로 있어요, 저거. 고급 있어요. 울트라라 그러나? 어쨌든 저기 현대에 시켜가 있는데 약간 투명 녹색 비슷한 거. 일단 누유는 없고요. 네. 누유 없고. 네. 엔진룸 쪽에 누유는 없고요? 프론트 케이스에도 누유가 없어요. 네, 누유는 없습니다. 벨트 상태도 아직 괜찮고요. 네. 상태가 되게 좋네. 몇 만이라고 이게? 88,900. 88,900? 예. 벨트 상태가 괜찮아. 2012년식. 그리고 냉각수 2013 상태 년. 괜찮아 보이고, 냉각수 상태는 괜찮은데 보충은 좀 하셔야 돼요. 보조 탱크에. 보충을 좀 해야 한다. 네, 모자라요 조금. 보충은 하셔야 돼요. 보충하는 거 네.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그거 하고. 자, 얘는 찍기 힘드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수분 테스터기가 다 이렇게 장비를 다 준비를 한. 노란색인데, 네. 이 수분을 측정하면 색깔이 변해요. 이물질 들어가지 말라고 네. 말하는 거. 자, 주황색. 네. 주의. 네. 주의. 네. 한 2%? 1%? 2%? 그쵸. 그 정도면 주황색 뜨죠. 교환이 거의 3-4%면 3-4%부터니까. 네. 되게. 거의 근데 저거 당장 갈아도 네. 이런 날씨거나 이러면은 주황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 2%는 거의 맞아요. 당연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황당하게 브레이크 액을 갈아서 넣는데 또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글리콜 에테르 자체가 수분을 땡기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네. 저 뭐지? 원래 교환주기 2년에 4만이니까 네. 예방 준비하신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얼마 안 하니까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네. 저 주황색 정도면 양호한 겁니다. 엔진오일보다 싸니까. 네, 양호한 거예요. 양호. 오일 갈아야겠는데요. 얘는 거의 뭐 디젤급이 나오네요. 갈아야 되거나 아니면 이거 제가 가끔 보니까 첨가제 중에 네. 물리브덴 뭐 이런 첨가제가 까맣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 거 넣으면 이렇게 되는 경우 있긴 한데, 그거 한번 확인해서 오일은 그래도 교환하는 게 나을 것 교환을 같아요. 해야 될 것 같네요. 어쨌건 간에. 그리고 위에는 딱 네. 끝입니다, 이게. 닦으면 되고. 네, 끝. 그러면 뭐 없네요? 보충? 이거 이따 어차피 총평하잖아요. 보충. 네, 이거 뭐 보충 끝. 네, 요 정도 일단. 파워오일 네. 보충, 냉각수 보충, 엔진오일 교환. 얘는 주의라는 거, 주의 상태. 네. 누유는 전혀 없어요. JMTV. BH330 모던 트림 지금부터 하부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네, 엔진룸은 진짜 뭐가 너무 안 나왔어요. 네. 맞아요. 뭐가 안 나왔는데 여기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네. 브레이크 패드는 네. 한 절반 정도 남았다고, 한 40% 정도 남았다고 보는데, 네. 다음에 이제 그 브레이크 얼마나 밟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네. 주기적으로 어차피 정비소에서 점검 받으시면서 네. 이렇게 점검해서 교환 한번 하시는 게 낫고요. 40% 정도 남아있다는 거. 그래도 10,000km 이상 뛸 거예요. 10,000km 이상은 탈 수 있다. 네. 그리고 타이어는 17년에 교환한 건데 아직 트레이드 남아 있고요. 예. 한국 타이어에서 그 S1노블이라고 고급형 네. 하셨어요. 바퀴 디프레줄도 깨끗하고 쪽 페달 한번 볼까요? 밖에서 보는 게 잘 보여서 어차피 양쪽 마찬가지긴 한데 네. 양쪽 다 보는 이유가 간혹 가다가 이제 정비사들 중에 귀찮다고 한쪽만 보는 경우가 있는데 네. 캘리퍼가 안 좋은 경우 한쪽만 마모가 다 될 수가 있어요. 예. 많이 남았다 이러고 넘어갔는데 반대쪽은 다 다른 거죠. 이 캘리퍼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저는 항상 양쪽 다 보거든요. 셀프 정비하실 때도 양쪽 다 보시는 거 권장해 드릴게요. 양쪽 다 패드를 캘리퍼를 확인할 것. 한쪽만 그렇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네. 얘는 하체에도 부식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부식? 보통 이 서브프레임에 부식이 제일 많이 생기는데 네. 부식 녹이 별로 없어요. 그죠. 깨끗하네요 진짜. 보통 여기에 부식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터보 세차를 잘했거든요. 연식도 좀 된 걸로 2012년 제작이요. 좀 관리를 좀 잘했거나 네. 터보 세차 이런 걸 잘 하셨을 것 같아요. 전차적으로 왠지 부식이 이 정도 없을 정도면 관리 잘 하셨을 것 같고 뒤에는 뭐 별거 없네요. 뒤에는 상태가 좋은 제네시스네요. 네, 볼 게 네. 없어요. 소모품도 할 게 없고 네. 타이어를 한번 보시죠. 상당히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게 없네요. 전에는 이것저것 막 진짜 지적할 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을 해야 되는데 네. 지적할 게 없으니까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타이어도 괜찮고 네. 뭐 괜찮고 패드도 괜찮고 아직. 네. 네. 반대편도 한번 볼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말할 게 있어요. 패드, 괜찮아요. 디스크, 네, 괜찮아요. 타이어 괜찮아요. 모두 양호한가요? 네, 양호해요. 네. 양호하고 야, 씨. 요즘에 근데 이게 그 대표님께서 가져오시는 차량들이 상태가 좋아요. 좋아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기점으로. 그 순간. 네, 아마도 그 순간인 것 같아요. 네. 벤츠 대 제네시스 그 순간인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차가 딱 봐도 이거는 관리된 것 같은데 하면 관리됐어요. 네, 근데 요즘에 가져오시는 차들이 전부 다 그래요. 벤츠 제네시스, 벤츠 24만 8천하고 둘 다 팔렸어요? 제네시스 34만 그거 팔렸습니다. 그 진짜 저희 진짜 진실된 일은 그 호스트님 모르겠지만 저는 결백합니다 일단. 알죠. 그럼 알죠. 이거요. 네. 일단은 예. 로암에 조금 크랙 조금 있고요. 로암에 그냥. 로암의 크랙. 예. 로암 이쪽 아마 운전석 앞바퀴 양쪽 다 갈아야겠네. 양쪽 다 로암 교환. 보이실 거예요. 여기 엄청 달라진 거. 그냥 거의 찢어졌네요. 예. 찢어졌죠. 네. 양쪽 다 그렇거든요. 이쪽도. 그죠? 보이세요? 약간 이 대각선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카메라에는 담을 수가 이쪽 보셨죠? 없어요. 예. 예. 이쪽이랑 네. 똑같은 상태예요. 찢어졌어요. 네, 예, 요거는 교환해야겠네. 증상이 있을 거예요. 뭐 핸들이 떤다든가 소음이 네. 난다든가 증상이 있으면 교환하시고요. 현대기아 차는 여기만 부품 안 나오나요? 여기만 안 나오나요? 부식만? 예. 부식만 나오는지 조회를 해봐야 되는데 부식만 하는 데가 많이는 없죠. 일단 있다면은 그것만 교환하면 또 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죠, 줄일 수는 있는데 어차피 예. 부식 교환도 대부분 1회 이상 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고. 네. 몇 회 한지 모르니까. 어차피 많이 뺐다 꼈다 하다 보면 마모가 되니까 사실상 1회까지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부식 교환해서 뭐 공임 내고 이런 거 생각하면은 네. 저 같으면 그냥 교환을 아예 그냥 해라. 같은 거 대부분 나오거든요. 이런 거는 예. 그런 걸로 교환하는 게 나아요. 아하. 그리고 여기 네. 미세 누유같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네. 많이 나요. 지금 거의 죽은 오일. 그러네요. 예. 그때 말씀드릴 때 산오일, 죽은 오일인데 이 정도는 죽은 오일이라고 그렇죠. 봐야 되기 한참 때문에 됐네요. 예. 이런 거 이제 닦아놓고 봐야 되는 경우가 이런 죽은 오일인 경우인데 네. 여기서 셀 수 있는 경우는 이 뒤에 크랭크 실이라고 그쪽에서 세는 거면 미션을 내려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 미션 오일 팬에서 세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지금 누이랑을 봐서는 뭐 그렇게까지 작업 확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닦아놓고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죽은 오일이라 네. 유압식인데 그러니까 스티어링 오일이 좀 모자르자고 했잖아요. 예. 여기서 누유가 좀 있는 것 같고 이것도 죽은 오일 같이 보이는데 그래도 네. 여기는 셀 것 같아요. 여기서. 죽은 오일이라도 이게 많이 새지 않아서 이런 것 같고 네. 새긴 새는 것 같고 요 호스도 갈아야 되고 여기도 좀 젖었는데 여기서도 좀 셀 거예요. 이 내부에서도 네. 이쪽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네요. 이 내부에 셀 거예요. 이런 경우는 보통 기어를 이 내부를 뜯어가지고 뭐 오버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 그런 업체가 많지는 않고 뜯어서 보내고 시간 오래 걸리니까 이거 재생해놓은 거 고쳐놓은 거 있어요. 네. 그런 걸로 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싸게 먹히고 네. 편리하고. 근데 누유량이 이것도 네. 많은 건 아니에요. 많은 건 아니다. 많은 건 아니다. 근데 어차피 언젠가 이거 누유량은 점점 많아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네. 수리는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다른데 뭐 누유 같은 거는
없으시네요. 네. 없네요. 네, 전혀. 네, 여기까지가 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JMTV. 일단 소모품 상태가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 누유 같은 건 없는데 앞쪽에 이제 파워 오일이 좀 부족하길래 봤더니 밑에 스티어링 기어에서 조금 누유가 있으니까 그 부분 나중에 누유량이 심해지시면 수리를 하셔야 되고 불안하시면 지금 하셔도 무관해요. 근데 좀 쓰시다 하면은 좀 전략이 비용 절감이 되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더 쓰니까 그거랑 냉각수는 상태는 좋으니까 보충만 하시면 되고 밑에 로어암 부싱이 이렇게 크랙이 많이 가 있어요. 아마 소음 발생이 되거나 이렇게 핸들이 좀 떨리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로어암 양쪽 교체하시는 걸 권장해드리고 로어암은 근데 나중에 심해지면 근데 안전상에 저도 지금 나갔는데 그냥 타거든요. 돈 없어서 안전상에는 없어요. 근데 소음이나 막 핸들 약간 떨 수는 있는데 당장 문제는 안 되고 파워 스티어링 오일도 유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충만 하고 타면은 당장 문제가 되진 않는데 나중에 새는 양이 많아지면 수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스티어링 기어에서 새는 차가 꽤 많이 있고요. 이 차는 솔직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에요. 네, 솔직히 제가 이 차를 사면은 보충하고 일단 타다가 나중에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1년 더 탈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수리를 해도 재생이 있어가지고 재생을 하면 정말 싸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새 걸로 누가 갈면 이걸 가져가요. 얘네는 또 가져가서 수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런 걸로 하면 싸요. 이상 네,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호스트 허진영. 최메카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JMTV. 팔리기 전에 빨리 예약해 두시던가 빨리 와가지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수입 세단 필요 없다. 국산 세단 대형 좋다. 가격대는 보통 한 1,000만 원 전후로 하는 그런 것들. 차 컨디션이 중요하다. 키로수 짧은 거 찾는다. 10만 키로 밑으로. 그렇다면 이 차 사시면 됩니다. 바로 연락 주세요. JMTV 카우스트 허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JMTV.